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애들이 벌써 너무 많이 크고 있어가지고 애들 교육에 대한 그런 감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 보면 이쁘기만 하고 보기 좋고 웃음만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장 교수님 또 소장님이 와서 멀리 와서 이렇게 교육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여기서 쓰는 그런 단어나 이게 좀 익지를 않아가지고 대신에 제가 눈을 엄청 기다린 겨울이었거든요. 올해가 내가 어릴 때 보다가도 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올겨울이 너무 가물었습니다. 거의 12월 달부터 1월, 2월까지 거의 눈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눈이 계속 지금 펑펑 오는데 오늘 우리 이 학부모님들과 이제 콘서트 한다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그런 서설인 것 같아요. 너무 참 고마웠습니다. 먼 길 오시는데 교수님하고 우리 소장님은 힘드셨겠지만 어쨌든 이 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눈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흰 눈이 하얗게 덮이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패널 크로스 토크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질문 주제는 성공한 학생과 행복한 학생은 왜 다를까입니다. 또 그리고 자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패널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군이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박성경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어떡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학교 전공과 본인의 직업이 일치하는 케이스가 몇 프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3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직을 빼놓으면 정말 몇 프로가 될까 싶은데요. 그만큼 진로라는 게 원래 평생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제도가 현재는 학생부 종합이 제도가 되면서 진로를 못 정하면 대입이 너무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보니 너무 중요한 결정을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확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학생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올해 한양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졸업전공 선택제라고 해서 입학할 때 전공과 무관하게 졸업할 때 전공을 이제 이 수학점만 채우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대학들은 이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 선택이 다소 미흡하고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를 보완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전공제, 무전공제, 전공선택제, 전과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어서요. 고등학교 때는 일단 관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정해보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흔들려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중심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주는 큰 압박이 무엇인지 우리 송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적 중심.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까지만 해도 큰 화두가 됐었죠.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정책적 위협성을 보완하는 이제 그 단계로 다시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한데 과연 이런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제는 입시 환경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 덜하게 해주면서 더 해줘야 되는데 계속 더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동과정도 들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고교학점 되니까 또 고민을 해서 뭐를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대학에 가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하니까 내신을 또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능 최저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수능 최저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들어 놓고 보완하고 하면서 뺄 거는 빼주면서 더하는 건 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모든 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나 이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이 말이 제일 싫었거든요. 대학 가면 나 여자친구 생기고 대학 가면 뭐 하고 뭐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대학에 와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입학할 때 여자친구 없었던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입학할 때 좀 이렇게 태격이 있었던 친구들은 체질이거든요. 대학이 무슨 뭐 위고비도 아니고 대학은 살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보상 지연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참아야지 나중에 할 수 있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해야지 그 맛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희망 고문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도 참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본인들도 당해서. 그래서 그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안 받을 수는 없겠고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는 게 더 현실적인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면은 게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 문 잠고 들어가면은 이 아이가 뭔 짓을 하는지 부모들이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좀 과격한 부모님들은 저 문자를 내가 오늘 떼내고 말겠어.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가고 싶은 거.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공간을 찾기 위한 하나의 아이들의 돌파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아이들의 숨통을 학교에서도 그리고 부모들이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군수님, 혹시 군이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이 학생들을 위한 제가 민서 8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특히 여기 공직에 있는 분들 중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지 못하고 애들 학교 갈 때쯤 되면 여기 살다가도 도시로 나가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더 좋아지면 외지에서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군위에도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에 좀 집중을 해보자. 특히 우리 군위군에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교발이 지금도 상당 부분 이렇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래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학교와 우리 행정 함께 이렇게 그 길을 찾아보자. 아마 그 부분이 그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이다가 대구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손발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과 우리 군 교육지원청 또 군위 학교 또 우리 행정 또 우리 교발 인재양성원이
정말 원팀이 돼가지고 마침 또 우리 학부형들도 거점 학교에 이런 체계를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모아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또 같이 이렇게 하니까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고. 우리 현재 군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교육청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 교발이, 우리 학부형 모든 사람이 이제 원팀이 되니까 아마 이런 변화가 생기고 앞으로 이제 가는 저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진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경 소장님께 좋은 진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성취일까요? 아니면 자아일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대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진로 검사들이 많습니다. KCMII도 있고 스트롱도 있고 제가 그 검사들을 옛날에 처음에는 가장 어울리는 진로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연수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때려칠 가능성이 낮은 진로를 골라주는 분이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 저는 역설적으로 얼마나 이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직업이 하나의 소명처럼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생 어머님들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에게 진로가 좀 안 생긴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세요. 진로가 생기는 걸까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면 지금 직업이 당장 내일 모레 사라져서 한 달 뒤에 새 직업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 직업이 생기길 기다리실 건가요? 찾아올까요 그것이? 어쩌면 부모님들께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현실적 문제에 더 근거하고 아이들이 합리적 판단에 더 근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속적 가치에 더 밀접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진로를 잘 고르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말하면 현실적이고 협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진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우리 성공한 학생, 행복한 학생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인데요. 혹시 군수님, 네. 성공한 학생과 행복한 학생은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성공과 행복이란 그 주제가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무겁고 그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성공은 오히려 부모님이 원하는 쪽은 성공인 것 같고 우리 학생이 원하는 쪽은 학생이 그 행복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우선의 어떤 그런 성과, 결과, 특히 입시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가고 뭐 행복은 우리 학생들의 그 인생의 목표가 결국 행복하기 위한 거지 성공이 그 목표라고는 볼 수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아이들의 그 성공의 그 발판이 그 행복으로 가는 그 디딤돌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일단 성공을 가면서 또 행복을 또 찾아가고 또 행복해야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함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